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가계부를 쓰셨나요? 커피 한 잔 값, 점심 식대 9,000원을 기록하며 100원 단위까지 맞추려 애쓰는 당신의 모습 정말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그런 식의 가계부 쓰기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는커녕 가난을 기록하는 일기장이 될 뿐입니다. 숫자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자산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가계부를 찢어버리세요. 많은 이들이 지출을 줄이는 것에만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지출을 관리하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적는 행위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이미 나간 돈을 보고 한숨 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돈이 나간 뒤에 뒤쫓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갈 길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는 혁명적인 시스템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은 수입 마이너스 지출 저축이라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패배자의 공식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건 사실상 저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인 당신에게 필요한 건 수입 마이너스 저축은 지출이라는 강제적 시스템입니다. 내 의지를 믿지 마세요. 인간의 의지는 월급날 아침에 쇼핑몰 알림 하나에도 무너질 만큼 나약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통장을 4개로 쪼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나누기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4개의 사령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급여 통장, 소비 통장, 예비 통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통장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순간 당신은 매달 얼마를 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당신의 욕망을 제어해주기 때문이죠. 첫 번째 관문인 급여 통장에서 벌어지는 마법을 볼까요? 급여 통장은 단순히 돈이 머물다 가는 정거장이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각자의 목적지로 돈을 쏴줘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정 지출입니다. 월세, 통신비, 보험료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여기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남은 돈은 즉시 다른 통장들로 분산됩니다. 급여 통장의 잔고는 항상 0원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뇌가 쓸 돈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비 통장입니다. 한 달 동안 당신이 먹고 마시고 노는데 쓸 돈을 딱 정해서 넣어두세요. 체크카드 한 장만 연결하십시오. 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면 그 달의 유흥은 끝입니다. 가계부를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잔고 자체가 당신의 가계부니까요. 1,000원 단위까지 기록하는 피곤한 삶 대신 정해진 예산 안에서 마음껏 쓰는 자유를 누리세요. 과연 당신은 한 달 예산을 단 일주일 만에 탕진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세 번째는 투자 통장, 즉 당신의 황금 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월급의 최소 30%, 많게는 50%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세요. 이 돈은 당신의 손을 떠난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 ETF, 부동산 공부 등 당신의 자산을 불려줄 씨앗들이 여기서 자라납니다. 많은 초년생이 돈을 더 벌면 투자하겠다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보지 않은 사람은 큰 돈이 생겨도 절대 투자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예비 통장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갑작스러운 경조사나 병원비 혹은 예상치 못한 파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 통장이나 소비 통장을 건드리는 순간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월급의 5에서 10%를 예비 통장에 쌓아두세요. 이 통장은 당신의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이 평형수가 채워져 있어요. 시장의 파도에도 당신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4개의 통장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당신은 비로소 돈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쉬운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할까요? 바로 비교라는 독 때문입니다. SNS 속 친구들의 호화로운 오마카세와 명품 가방을 보면 내 투자 통장에 박힌 숫자가 초라해 보이죠. 나도 한 번쯤은 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이 세운 4개의 사령부는 무너집니다. 경제적 지능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레이스는 친구가 아닌 어제의 당신과 하는 것입니다. 가계부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 현황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내가
커피를 몇 잔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순 자산이 지난달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내 투자 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사람은 평생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당신의 부를 조망하십시오. 당신의 순자산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다면 오늘 마신 라떼 한 잔은 죄가 아닙니다. 자산 현황표를 쓸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입니다. 초년생에게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월급 200만 원에서 10% 수익을 내는 것보다 당신의 몸값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당신은 자신이라는 종목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성공적인 자산 관리는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닙니다. 세련된 시스템 설계입니다. 억지로 참는 소비는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정해준 한도 내에서의 소비는 당신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불행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영리하게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당신은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자유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통제권에 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이번 달 월급날이 오기 전에 당장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세요. 은행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휴대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4개의 통장을 만들고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분의 투자가 당신의 향후 30년 경제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장 계좌를 개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후회를 예약하시겠습니까?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투자는 농사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따려고 흙을 파헤치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 마세요. 시간이 흐르고 복리가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당신의 돈이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산 관리의 완성은 루틴입니다. 매월 말일 딱 10분만 투자해서 당신의 4개 통장을 점검하세요. 예산이 넘치지는 않았는지, 투자는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10분이 당신의 경제적 근육을 만듭니다. 루틴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면 부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따라오게 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무서운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흔히 재테크를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되 돈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현재를 즐기되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의 노예가 되어 숫자에 갇히지 마세요.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어 돈이 당신을 위해 구르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자산은 무럭무럭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죠. 무의미한 지출 기록은 멈추세요. 대신 4개의 통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 현황표를 통해 큰 흐름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뇌에 선 저축 후 지출이라는 강력한 알고리즘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초년생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자본가의 길로 들어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티켓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오늘 계좌 4개를 쪼개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이 그 숫자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